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최근 공군 KF-16 전투기가 활주하다 엔진이 손상된 사고는 흡기구의 새가 날아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년 6월 8일 20전투 비행단 KF-16 전투기 사고의 원인 버드 스트라이크로 1차 결론이 나는 듯합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일단 비행이 중지되고 해당 기종에만 해당되는 결함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다른 기종들은 바로 비행에 투입되고 그 기종은 사고조사의 추이를 보면서 비행 여부가 판단되는 프로세서로 일단 진행이 되죠. 엔진 결함의 경우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거의 1년까지도 비행이 못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판명돼서 KF-16 비행 재개가 6월 14일부로 되었습니다. 미국 레드 플래그 파견간 전력들 못 돌아올 뻔했네요. 그럼 이날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서산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속도를 높여가며 하늘로 떠오르기 직전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를 추가 연소시키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기관에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륙을 위해 파워밀, AB 블로아웃. 지금 보신 F-15 엔진 스톨에 의해서 좌측 애프터버너가 꺼져 어버트 조작을 하는 영상이죠. AB 블로아웃, AB 꺼진 것을 얘기합니다. 조종사는 비상 절차에 따라 기관 정지를 시도했지만 기관 정지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본 영상처럼 어버트 테이크업, 어버터 조작을 했죠. 기관 정지라고 하면 스로틀을 끈 것을 의미를 한 거죠. 조종사는 기관 정지가 아니라 훈련된 대로 어버트 조작, 스로틀 아이들을 하고 잔여 활줄에 정지하는 조작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대로. 조종석 안으로까지 연기가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비상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종사가 탄 탈출 좌석은 하늘로 솟구쳤고 낙하산이 펴졌습니다. 칵핏에 연기가 유입돼서 외부가 보이지 않아 방향 유지가 어려워 마지막 수단인 비상 탈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면 조종사는 극히 정상적이고 훈련된 절차를 수행한 것이죠. 여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어버트 조작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몇 초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이젝션 결정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비상 탈출을 결심한 조종사 대단합니다. 저라면 글쎄요, 이런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복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칵핏 내로 연기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원인으로 주목된 조류 충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륙하는 보잉 747 항공기 엔진, 이런 버드 스트라이크.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무심하게 날아가는 보잉 747. 지상 활주 중인 C-17 버드 스트라이크, 계속 택시하는 C-17. 이렇게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 되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엔진의 코어 섹션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된다면 튼튼함을 자랑하는 대형기의 엔진도 속수무책이 되죠.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투기의 경우에 엔진 버드 스트라이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Pegasus 5-1, Pegasus 5-2. Okay, go ahead. 2 had a compressor stall right motor.
어보트를 할 수 있는 속도를 지나서 이륙 직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프레스 스토리라고 콜하죠. 넘버1에게 엔진 컴프레스 스토리라고 말하는 넘버2. An orange spark on the right side. Could tell if it was a blowout or flame. Okay, stand by. He had a compressor stall. We're going to rejoin on him. Because 5T is going to enter crosswind. Press the lead. 넘버2 우측 엔진의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엔진에 문제 있는 것 같죠. 바로 엔진 결함, 장주 쪽 VF8 쪽으로 진입,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랜딩 준비를 하죠. 그리고 바로 착륙을 시도하는 T-38. 그런데 T-38 엔진은 쌍발, 두 개 엔진을 가지고 있죠. 우측 엔진의 말펑션 상황인데 한쪽 엔진으로 싱글 엔진 패턴으로 착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엔진으로 랜딩 시까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F16의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 줌업, 턴 투 더 베이스, 엔진 리스타트가 안 되겠죠.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기계적 결함이 났는데 엔진 스타트가 될 수가 없죠. Gear knocked down. Just going to try to get a relight going. Okay. Get her from the front. All right, gonna I'll fly the plane. Okay. Okay, engine stop. Stop. Okay, Okay, you cool? Second, see the engine. Too hot. T6 Okay, you ready to go? I'm ready. Okay. And Mike and 2, we're ejecting to the north. We have an engine failure. Okay, prepare to bat an aircraft. 안전고도에서 비상 탈출하는 F-16 조종사들. 이번 KF-16 버드 스트라이크가 만약 이륙 후에 일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KF-21, KF-X 단계에서 공군 조종사들이 왜 쌍발 엔진을 주장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투 엔진에 의한 신뢰성,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한 개 엔진으로도 착륙이 가능하죠. 하차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가격의 전투기 손실, 카이 등 경제성을 이유로 최초의 싱글 엔진으로 주장하셨었죠. 공군 조종사들이 쌍발 엔진을 주장한 이유 감이 오시죠? 버드 스트라이크에 문제가 없었던 747이나 C17 여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엔진의 코어가 아닌 외측 부분으로 새가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형기나 민간 항공기에 장착되는 터보팬 엔진, 경제성을 위해서 하이 바이패스 엔진을 쓰죠. 연료 소모를 하는 엔진의 코어 부분보다 이 큰 터보팬을 통해서 바깥쪽 부분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비율이 큽니다. 바이패스하는 터보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조류가 큰 엔진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엔진 뒤쪽으로 쑥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항기라도 코어 부분에 일정 이상의 크기의 조류가 흡입되면 이 영화에서처럼 엔진 플레이마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전투기에 적용되는 터보팬 엔진 저어 바이패스예요. 로우 바이패스. 코 주변으로 흐르는 공기량,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기량이 많지 않아요. 압축기로 공기를 압축해서 코어 부분으로 보내죠. 이 공기를 연소를 시켜서 고출력을 얻는 방식, 전투기 엔진들. 운 좋게 바이패스하는 공간으로 조류가 흡입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부분의 단면적이 워낙 적죠. 코어 쪽으로 흡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류가 흡입되면서 수많은 작은 엔진 팬들, 이 일부를 탈락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이드 손상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엔진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엄청난 엔진 손상, 세퍼레이션, 파이어 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F-16 칵핏 내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죠. 엔진 블레이드에서 나오는 7단계, 13단계 블리드 에어를 공급을 직접 받아요. 이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엔진의 화염, 연기가 있었다고 했죠. 7단계 또는 13단계 블리드 에어를 타고 들어오는 연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항공기가 방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연기가 났다면 연기의 색깔이 짙었겠죠. 그리고 기관에 불이 붙었다고 했죠. 아마도 새로 인한 블레드의 파편이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도관이나 오일 도관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 연료가 도관을 쳤으니까 연료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불도 났고요, 뒤쪽에. 연료나 오일에 불이 붙지 않았으면 그냥 화염한 뒤로 뻥 하고 아까 보셨죠.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관의 불, 그리고 짙은 연기, 이것은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손상, 그리고 연료 도관 또는 오일의 도관의 크랙, 이러한 체인 리액션에 의한 엔진 화재와 연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새에 첨단 전투기가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 비상처치 훈련대로 수행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이젝션으로 인해서 소중한 인명의 손실은 없었죠. 요즘 어수선한 공군의 분위기, 명확한 조사를 통해 반성하고 새로 달라짐과 동시에 빠르게 회복해서 국가방위 초석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저도 더욱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거듭나겠습니다. 육맨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